2021년 10월 19일 새벽 1시를 지나고 있네요. 오늘이라 해야 되나? 어제라고 해야 되겠네요. 하루 이제 좀 쉬려고 하다가 워낙 10월 18일 날 월요일에 있었던 일이 중요한 일이 돼서 내가 도저히 영상 기록을 좀 남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좀 기록을 남깁니다. 지금 하다 보니까 18일이 지나버리고 19일이 돼버렸어요. 이것저것 좀 보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10월 18일 날에 있었던 기록을 내가 남기려고 합니다. 부산광역시당에 김성수 우리 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전에 하늘궁 경호 하늘궁에서 그 허경영 우리 신인님 경호도 한 몇 달 이렇게 하시다가 내려오셨는데, 지금 그 구포시장에서 활동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유튜브에 지금 올리고 있네요. 그래서 보니까 구독자 수가 10명이던데 시작한 지가 며칠 안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구독해놨습니다. 그 말씀이 상당히 많이 늘었다고 해야 되나? 어떻게 돼? 처음에는 그래도 한 10분 정도 이야기하기가 좀 힘드는데 한 18분 정도 하셨던가 그렇던데, 자꾸 하면 느니까 정말 그 구포시장에서 그 장사하시는 할머니들한테 또 이렇게 쭉 홍보하는 모습을 내가 잠깐 보았는데 끝까지는 못 봤습니다. 나중에 워낙 그 하루에 볼 것이 많으니까 나중에 또 시간 나면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오늘 요걸 영상 기록에 남기고 무엇보다도 이제 10월 18일 날 월요일 날에 이제 중요한 것은 허경영 총재님께서 과천에 가셔가지고 20대 대통령 그 예비 후보 등록을 하시고 이어서 현충원에 이제 들르셔가지고 이제 그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박정희,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의 그 묘역에 가서 이제 묘역에 가서 참례를 하고 하신 날이에요. 그리고 그 뉴스가 지금 현재 JTBC에서는 좀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워낙 오늘이 아니고 10월 18일 날 중요한 뉴스는 이재명 씨예요. 이재명 그 경기도지사가 과연 그 모든 언론의 그 관심의 집중 대상이 됐어요. 그래 되다 보니까 우리 허경영 총재님의 그 어떤 그 모습은 이제 예비 후보 등록한 그 모습이 좀 이렇게 언론에 잘 비춰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거는 내 영상 기록을 내가 남겨보려고 이렇게 합니다. 금요일 날 이제 아침에 여기서 이 대신동에서 나가가지고 금요일 날 저녁에 이제 제 집에 제사가 있어가지고 그래가고 이제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3일간을 저 김해에서 자고 이렇게 대신동에 오니까 이제 부산역에서 부산 서구에 오니까 집 앞이 완전히 막 엉망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 4, 5일간 이제 이렇게 청소를 안 했더만은, 동네 청소를 안 했더만은 완전히 엉망이 됐어요. 저 앞에 이제 도로변에 은행나무 잎이 있다고. 그런데 거기 아마 내 없는 사이에 바람이 많이 불었던가 봐요. 바람이 불면서 비가 오면서 이제 은행나무 잎이 떨어지고 시기니까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동네 청소를 좀 하다 보니까 한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 하다 보니까 이렇게 늦었다고. 그 이제 빗자루 그 방에서는 그 빗자루 가지고 밖에 그걸 쓰니까 밖은 항상 그 청소하고 나면 아주 깨끗해요. 근데 청소를 한 며칠 안 했더만 영 엉망이 되어버렸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밤 한 11시가 되어버리고 청소를 그러니까 한 1시간 반, 9시 조금 넘어서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마치니까 뭐 이래저래 하니까 밤 10시, 11시 돼버리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루가 지나가지고 19일이 돼버렸어요. 그거는 그렇고, 내가 지금 하루에 뭐라 그러나, 기자들이 쓰는 용어가 보면은 빨대가 있어, 빨대. 빨대가 뭐냐면은 취재원이라는 뜻이에요. 취재. 자기한테 이제 기자가 글을 쓰려면은 어떤 자기한테 이제 정보를 주는 그런 사람을 빨대라 그런다고. 근데 뭐 나는 이제 정보를 이렇게 여러 군데서 이제 이렇게 받아보는데, 많이 봐요. 이것저것 많이 봅니다. 그래서 진짜 막 시간이 이렇게 짧습니다. 하도 나는 워낙 알고 싶어 하는 것이 굉장히 많고, 알고 싶어 하는 것이 굉장히 많고,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시간이 참 빨리 갑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이제 빨대라고 해서 미안하지만은 내가 즐겨보는 그 유튜브, 내 지식을 이렇게 좀 충족시켜주는 그 유튜브 강의가 상당히 많은데, 물론 이제 주류는 허경영 총재님의 그 가르침을 내가 제일 기본으로 삼습니다. 제일 밑바탕에 깔고, 총재님의 가르침을 받으면은 정말 뭐 찬탄과 감탄을 이미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제일 기본으로 하고, 그 외에 이제 또 여러 사람을 이렇게 듣습니다. 많이 이렇게 듣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보면은 한국 명리 협회에 보면은 박 대표라고 있어요. 거기 유튜브가 뭐라니까 박 대표의 운명 돌파 48랩이라고 48랩 해가지고 48 아라비아 숫자로 48 해가지고 랩 해가지고 박 대표의 운명 돌파 이 프로그램을 내가 좀 요즘은 좀 즐겨봅니다. 이렇게 이제 보다 보면은 한때는 잘 보던 것이 이제 또 흥미가 없으면 또 잊어버리는데 잘 보다가 안 보는 것이 몇 개 있어요. 또 최근에는 또 이제 잘 안 보던 것을 보게 되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하여튼 요즘에는 박 대표의 48랩을 좀 이렇게 잘 보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분은 가만 보니까 이재명 도지사를 이제 이렇게 대통령으로 적극 이렇게 밀어주는 그런 유튜버예요. 아직까지 그분은 박 대표죠. 박 대표가 명리학을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분은 허경영 총재님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고, 그분이 지금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 후보 가운데 이제 뭐 한 4사람 아닙니까? 주로 보면은 지금 현재 보면은 이낙연하고 이재명 그 2사람 여권이고, 야권에서는 이제 홍준표하고 윤석열이 하고 그렇죠. 그 4사람이 지금 큰 빅 4사람이 있고, 나머지 여권에서는 이제 이미 정해졌으니까. 그런데 야권에서는 뭐 나머지 유승민이하고 원희룡이가 있지만은 뭐 그거는 조금 홍준표나 윤석열이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박 대표님이 주로 이제 언급하시는 분이 이재명, 윤석열, 홍준표, 윤석열 요 4사람에 대해서 계속 언론평을 해요. 하는데 뭐냐 하면은 뭐 여권은 끝나지 않았나 이제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죠. 왜냐하니까 이낙연 씨가 이제 이렇게 졌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끝나도 끝난 게 아니라 그래요. 그래서 그분을 계속 이제 언급을 해요. 이 말을 내가 왜 하느냐 하면은, 지난주 이제 토요일 날, 10월 16일 날, 총재님 토요 강의가 1305회 때, 총재님께서 하신 말씀하고 서로 이제 연관이 있으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재님께서 워낙 이제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내부 분열이 일어나고, 또 국민의힘은 또 국민의힘대로 내부 분열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자중질환이 일어난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중질환. 그러니까 서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니까 결국 가서는 이제 어부지리를 얻는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김해구 우리 정병국 고모님은 허부지리라 해놨더라고. 내가 보면 많이 웃었는데, 어부지리는 내가 알았지만은 허부지리는 오늘 처음 처음 알았어요. 허경영 신인님께서, 총재님께서 이제 어부지리를 얻는다. 이제 얻는다는 그 뜻이죠. 그런데 박 대표님의 그분이 지금 이낙연 씨에 대해서 평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그분은 명리학을 하다 보니까 사람 심리를 이렇게 꿰뚫어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이낙연 씨 내 유튜브 구독자 수 얼마 안 되니까 참 말하기가 그런데, 이낙연 씨 자기 부인도 있고 아들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 그런데 아들이 심성이 좀 그렇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외부에서 전화가 오면은 이렇게 전화 받는 태도가 상당히 좀 예의에 바르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 전화 받는 태도가, 이낙연 씨 아들이 전화를 받는 태도가, 내 전화번호 어떻게 알았어요? 다 그 말만 해요. 내 전화번호 어떻게 알았어요? 내 전화번호 어떻게 알았어요? 그 말만 하고 딱 일체 대답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게 좀 비정상 아닙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이제 이렇게 좀 밝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언제 누가 어디서 무슨 전화를 하든지 간에 자기가 떳떳하면은 항상 당당한 그런 모습으로 대화를 해야 되는데, 내 전화번호 어떻게 알았어요? 내 전화번호 어떻게 알았어요? 계속 그러더라고. 이제 이낙연 씨 아들이 그렇더라고. 그리고 이낙연 씨에 대해서 이제 박 대표가 하는 인물평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이낙연 씨 측에서 내 이 유튜브를 볼 리는 없겠지만은, 혹시 있더라도 내하고는 관심 짓지 말라고요. 그게 박 대표의 운명 돌파, 거기에 보면은 이낙연 씨를 어떻게 평가했냐면은 썩은 감자라 그래요. 썩은 감자라고 이제 이렇게 딱 평가하면서 별명을 그래 붙여요. 썩은 감자라 이러면은 바로 이낙연 씨인데, 이분은 성격이 어떻느냐 이러면은 이제 지금은 겉으로는 이제 성복을 한 것 같게 보이지만은, 그 밑에 이제 이낙연 씨 밑에 누가 있느냐니까 서른이가 있고, 서른 의원이죠. 그리고 김종민 의원이 있고, 그 다음에 홍민표라고 있어요. 원내 대표까지 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 그 세 사람이 추측이 돼가지고 이미 이낙연 씨를 또 밀어주는 그런 의원들이 있잖아요. 전직 의원도 있고, 김광진이 같은 사람은 아주 젊으신 분인데 똑똑하더라고. 하여튼 그런 어떤 자기 세력이 있지 않겠어요. 세력이 상당한 세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세력이 이렇게 아직 완전하게 화합이 안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안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이재명 씨가 지금 현재 30%에 딱 갇혀 있어요. 지지율이 30%를 넘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이낙연 씨하고 이재명이 하고 홍준표하고 붙어도 이재명 씨가 이기지를 못하더라고. 지금 보니까 비슷하거나 조금 떨어지더라고. 그렇게 하고 내나 홍준표하고 이재명이가 붙어도
이재명이가 뭐 압도적으로 이긴다든지 그게 아니고 아주 비슷하거나 조금 떨어지거나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32%인가 3%인가 거기에 딱 매여 있다고. 그게 왜냐니까 이낙연 씨를 밀었던 그 민주당 측의 그 당원들이나 그 사람들이 그 표가 이재명이한테 안 가고 딴 데로 간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현상이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현재 그렇고 이낙연 씨의 그 어떤 그 이분의 심리 상태는 박 대표님이 하는 말에 이제 의하면은 썩은 감자인데 지금 현재 그 이재명 씨가 뭐 대장동 사건이죠. 화천대유 그 사건을 인해 가지고 뭔가가 이제 이렇게 지금 지금 보니까 아직 그 야당에서는 후보가 아직 확정이 안 됐단 말이에요. 홍준표가 되든지 뭐 윤석열이가 되든지 뭐 유승민이가 되든지 원희룡이가 되든지 뭐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도 지금 윤석열이가 이재명 씨한테 하는 말이 살벌해요. 살벌합니다. 지금 죽느냐 사느냐 이 판국이에요. 그리고 왜 그래 됐느냐 내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어제 아래 그 재판 결과가 나온 게 하나 있다고. 그게 뭐냐면은 그 윤석열 씨가 2개월 그 정직을 당한 이제 그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좀 부당하지 않느냐 이제 이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소송을 해놓은 게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판사가 어떻게 판결을 내리느냐 하면은 부당하기는 뭐가 부당하느냐고, 그 아주 잘 된 거다. 오히려 2개월 정직 받은 게, 그 좀 형량이 낮았다. 그보다 더 센 걸 매겨야 되는 건데, 2개월 그 정직 먹은 것은 그게 좀 약한 거다. 이런 식으로 판결이 나왔다고. 그러니까 윤석열이는 이제 항소를 또 하고 그랬어요. 그것을 보고 이제 이재명 씨가 이제 경기도 어떻게 이제 말을 해 이재명 씨하고 추미애하고 어떻게 말을 했냐니까 이제 석고대죄하고 이제 정계를 떠나라. 뭐 창피스럽게 당신 같은 사람이 무슨 놈의 이게 국민의힘당의 후보가 되느냐고 이 정계를 떠나라. 후보직 사퇴하고 석고대죄하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윤석열이 측에서 이제 아주 세게 나와요, 지금. 구속될 사람은 이재명이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씨도 이제 이렇게 보면은 말을 어떻게 하느냐면은 LCT라고 있어요. 부산 해운대에 LCT 거기에는 똑같은 대장동 사건, 대장동하고 똑같은 그거예요. 똑같은 그건데, 여기에는, 이재명 씨 측에는 주장이 뭐냐면은, 대장동 사건은 그래도 이재명이가 개입돼서 한 5천억 정도는, 5천억 대제죠. 그것을 자기가 이제 그걸 회수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공익적인, 이제 돈을 썼다 이거죠. 썼고, 만약에 이재명 씨가 그렇게 안 나섰으면은 1조 원을 대장동에서 벌은 돈 1조 원을 전부 다 민간인들이 다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거 이제 가져간 사람들 대충 알잖아요. 그 사람들이 가져갈 것을 이재명이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제 이거 개입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못 가져가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한 절반이라도 빼앗아 가지고 이제 성남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돈을 썼다 이제 이거거든요. 이거고 부산 LCT 사건은 그것도 내나 1조 원에서 1조 5천억이 남은 상태다 말이에요. 그런데 단 10원 한 장 뭐 공익을 위해서 쓴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1,000억을 들어가지고 부산시의 예산이 1,000억을 거기다가 더 돈이 들어간 상태라고. 그러니까 딴 게 아니고 이재명 씨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그것을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은 반드시 재조사해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구속시키겠다 이런 말을 했다고. 이런 말 하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왜 탄핵이 됐느냐 하면은 이런 설도 있어요. 뭐 탄핵된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이미 박 대통령은 박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총재님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예언한 것이 이제 이루어졌지만은 이미 뭐 끝까지 못 간다고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그 미국 CIA가 이제 개입됐다고 봐야 되잖아요. 미국 CIA가 저기 중국 중국 그 전쟁 기념일이에요. 그때 이제 천안문 그 광장에 가가지고 거기에 행사에 참석을 했다고 박근혜가 그걸 보고 미국에서 이제 그 당시에 힐러리가 이제 꼭지가 돌아간 거야. 뚜껑이 열려가지고 이거 잘라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 CIA가 개입되다 보니까 뭐 박근혜가 이제 잘린 거죠. 거기 미국에서도 힘이 있었다고. 그것도 있었지만은 또 국내에서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니까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그 2016년도 11월 달에 그때 LCT 사건을 조사를 해라 했다고. 아주 강하게 했다고. 그러니까 강하게 하게 되면은 그 김무성 그거는 뭐 다 언론에 나와 있으니까 김무성 씨가 박지원 지금 이제 국가정보원장하고 형님 하잖아요. 그러니까 형님 뭐 몇 사람 준비되어 있습니다. 탄핵시킬 만한 그런 사람이 준비되어 있다. 자기들끼리 그 이야기를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김무성이가 거기도 LCT하고 관련이 전혀 없는 게 아니라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 관련된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파헤치면은 이제 이게 막 드러나니까 안 된다. 이래서 박근혜를 이렇게 탄핵시키는데 민주당이 이제 탄핵 발의할 때에 그 김무성 계열에서 김무성, 유승민 그런 계열에서 동조를 해가지고 60명인가 뭐 있죠. 뭐 그거 동조해가지고 탄핵이 된 거 아닙니까? 탄핵이 될 때 LCT를 건드렸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런 말이 있어요. 이게. 그 박근혜 대통령이 LCT 문제를 언급했기 때문에 탄핵이 돼버렸다. 김무성하고 유승민이하고 그런 계열 사람들이 움직이진 거니까. 물론 그전에는 뭐 그래 된 거예요. 그랬는데 지금 그거 보면은 지금 그 이재명이가 지금 오늘은 또 어떻게 경기도 도청에서 이제 어떻게 일을 했는가에 대해서 이제 국회의원이 이제 그 감사하는 국감을 이제 경기도청에서 했다고. 그러니까 경기도청이 보니까 수원에 있대요. 수원에서 이제 그걸 하는데 그때도 이재명 씨가 말이 이렇게 탁 쏜다고. 이래 보면 말을 하더라도 그냥 그 LCT 조사해가지고 걸리면은 전부 다 이렇게 구속시킨다. 그런 말도 상당히 겁나는 말이잖아요. 겁나는 말이고, 그 다음에 조선일보 뭐 보고 이제 개입하지 말라. 이제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렇게 했고. 또 오늘도 무슨 이야기 했냐니까, 곽상도 자기가 화천 대유의 이제 원주인 같으면은 그런 돈을 지나가는 강아지한테 줄지언정 유서 대필한 곽상도 의원이 이제 검사 시절 때 유서 대필 그런 사건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주 억울하게 이제 한 사람이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한 그런 곽상도 같은 인간 아들한테 내가 50억을 주겠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어본 사람은 곽상도 측에서 들어보면은 자기 아들이 강아지보다 못하다고 판단이 안 들겠느냐고. 그러면 얼마나 이빨을 갈겠습니까? 그런 데다가 윤석열이 네 정계 은퇴해라. 네 구속, 정계 은퇴하라. 석고대제하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싸움이 크게 벌어진단 말이야, 지금. 한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 이 판국 아닙니까? 지금 그래 돼 있어요.
지금 그래 돼 있고, 지금 윤석열이를 뒤에서 이제 밀어주는 세력은 기존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이제 기존 세력 카르텔이라 할 수 있어요. 어떤 우리나라에서 기득권, 그러니까 기득권 세력이 이제 뭉쳐져 있다가 언론하고 조중동이라든지 기타 그런 세력들이 이제 뒤에서 밀어주니까 윤석열을 밀어준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홍준표가 어렵지 않겠나 이 생각이 들기도 한데, 사실상 그 언론이 바로 서가지고 참 옳은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래 보면은 공감 TV, 강진구 기자하고 김두일 작가, 그리고 또 한 분 더 있는데 이 사람이 참 언론인이라고 내가 보면은. 그런데 그 일반 조중동에서 열린 공감 TV에서 나오는 것에 10분의 1만 이렇게 보도만 해도 윤석열이는 벌써 내가 볼 때는 국민의힘당 후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보도를 안 해서 그렇잖아요. 말이 좀 이렇게 빙빙 돌아가고 내가 말을 잘 그거 하는데, 여하튼 그러니까 이낙연 씨가 지금 이제 겉으로는 이제 성복했다지만 속으로는 안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지금 이제 죽기 아니면 살기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없는 제도 만들어서라도 어떻게 하든지 낙마를 시켜야 될 입장이라고. 지금 윤석열 측에서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말이에요. 윤석열의 뒤에는 또 국민의 힘당 그 부근에는 말이에요. LCT하고 연관된 사람들. 그거 이제 다 밝히면은 작살내버린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미운하거나 윤석열을 밀어가지고 이재명을 내려앉혀버려야 되거든. 그러니까 없는 것도 만들어야 되고, 먼지만한 것이 하나 있어도 그것을 100만 배, 1000만 배, 억만 배로 확대해가지고 이것을 죄를 이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어떻게 구속을 시키든지 이렇게 해 나가려고 하잖아요. 지금 그런 판이라고. 그런데 이제 그래 되면은 이재명이가 낙마하면은 자기가 이제 이낙연 씨가 이제 결격 사유로 이제 민주당의 후보에서 이제 자기가 박살당하면은 이낙연 씨는 자기가 이제 나가가지고 대통령 출마하려고 그런 뜻이 있는가 봐요. 지금 속이. 그렇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분 성격이 썩은 감자라고 하는데, 이재명 씨가 혹 대통령이 되었다 하더라도 탄핵을 시킬 만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래 허경영 총재님 말씀이 민주당이 내부 분열과 자중질환이 일어난다는 말이 맞잖아요. 거기서 안 도와주니까 절대 안 도와줘요. 자중질환이 일어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낙연 씨 스타일이 그래요, 지금. 그리고 지금 박병석 국회의장하고 이낙연 씨하고 이런 몇몇 분들, 그리고 국민의힘당의 김문성 계열이나 이런 데서는 김종인이 또 그렇다고. 그 사람들은 내각제를 이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해요. 내각제를 어떻게 좀 가가지고 헌법을 개정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대통령의 권한을 이렇게 내려앉혀버리고,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이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으로 국가 권력을 이렇게 가져오려고 하잖아요. 그런 것이 있어요. 이낙연 씨하고 국민의힘당하고 짬뽕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대한민국을 이렇게 의원 내각제로, 대통령제에서 의원 내각제로 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고. 그러면 대한민국 망하는 거잖아요. 이런 나라에서, 분단된 국가에서 강력한 대통령 체제가 돼야 되지 말이야.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안 되는데 이낙연 씨하고 저쪽에서는 이제 대통령은 외교 안보만 맡고 실세는 이제 총리가 이렇게 하고 실제 권력들은 국회의원들이 다 가지는 거. 그걸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김종인이 하고 국민의힘당의
뭐 이렇게 뒤에서 조정하시는 분들, 그런 세력이 그런 게 있어요. 이낙연 씨도 그게 추종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씨가 가는 길이 외롭단 말이에요. 이재명 씨는 참, 그런데 이재명 씨도 그 말을 좀 이렇게 조금 조심해야 되는데 바로 때리니까, 내가 그런 돈이 있으면은 내가 화천대유? 화천대유에 이제 자기가 그 참 그 주인이다 그러면은 그런 돈을 강아지를 주지, 개를 주지, 곽상도 같은 그런 아들한테 주겠느냐고. 그러면은 그 곽상도 이야기 들어보고, 아까도 말했지만 얼마나 이빨을 갈겠느냐고. 내보다 강아지를 보다 못하게 본다 이렇게 하니까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아래 그 총재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이제 것이 맞잖아요. 자중질환. 그리고 국민의힘, 민주당은 또 그렇다 이 말이에요. 민주당이. 그리고 이낙연 씨라고 하는 분의 심성이 끝까지, 이 사람은 끝까지 이재명이가 이렇게 하자가 하나라도 있어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막 내려앉히 뿌리면은 막 어떻게 하든지 막 윤석열이는 하루 앞에 지금 계속 교도소 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 그래가지고 뭔가 이거 후보로서 결격 사유가 있다 이러면 자기가 이제 대타로 이제 나가려고 하고, 혹시 설령 대통령이 이재명이 됐다 하더라도 탄핵을 시켜서라도 내려앉히려고 하는 그런 심성을 가진 인격이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썩은 감자라 그러고, 그 다음에 윤석열이는 멧돼지라 그래요. 박 대표님이 표현이 멧돼지가 돼가지고, 오늘 경기도청에서 이제 국감이 있었을 때에 이재명 씨가 이제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것을 보고 이제 윤석열이가 평가를 어떻게 했냐니까 요상한 말을 해가지고 잘도 빠져나간다 이제 이런 말을 하더라고. 그게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거든. 내가 이래 보면은 아래도 전인데 여기있습니다만은 그 줄리의 남자들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을 때 사람이 정상적인 양심을 가진 사람 같으면은 그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없다고 봐야 안 되겠어요. 내가 있기야 있겠지. 있는데 그게 이제 사용 불가 그거 된 것 같아요. 사용 불가. 내가 휴대폰 보면은 이거 펜이 있어요. 펜으로 적으면은 어떻게 딱 하면 또 이제 글자가 깨끗하게 나오는 거 있어요. 이걸 한 번도 사용을 안 해요. 나는 뭐 잘 사용을 안 하고 항상 손으로 맞추는데 이 펜 기능은 있는데 사용을 안 한다고. 사용 기능을 내가 뭐 거의 안 해요. 그렇듯이 사람이 양심은 있는데 양심을 사용을 안 하니까 그게 완전히 그게 까맣게 된 것 같아. 쓰지를 못한단 말이야. 양심 마비가 되는 사람 같아요. 윤석열이가. 윤석열뿐만 그런 게 아니죠. 그렇게 된 사람이 거의 많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정치 지도자 교육대 가가지고 한 30%는 죽어서 나온다고 하니까 그 죽어서 나올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닌가 이 생각이 또 들더라고. 보니까 양심이 거의 마비가 된 상태예요. 내가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면은 박 대표 하는 말은 홍준표는 양반이라 그러더라고. 양반이 돼가지고 좋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오늘 보니까 국민의힘당에서 4차 토론이 있었거든요. 네 사람이 이제 토론을 10번을 하는데 오늘 4번째 부산에서 했어요. 부산 MBC에서 했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토론을 자꾸 하니까 말이 는다 그러던데 내가 보니까 말이 궤변이 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자기가 잘못한 게 있으면은 참여하고 유튜브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인데 그렇지 않고 나는 전혀 그렇게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뻔뻔스럽게
이제 얼굴에다가 철판을 깔고 이제 상대방을 대받아치는 그런 기술이 자꾸 이제 늘어나는 거라. 참,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어제죠. 18일 날 이재명 씨가 이제 남긴 말이 내가 명언이 있어서 하나 적어 놨는데, 이제 돈 받은 자가 범인이고, 돈 받은 자가 범인이고, 작물을 서로 나눈 자가 도둑이다. 이제 이렇게 해놨더라고. 자기 딱 들고 나와서 그러더라고. 그 말이 맞죠. 돈 받은 자가 범인이고, 화천대유의 이제 어떤 범인이고, 이재명은 돈 받은 게 없다 이거지. 내가 볼 때는 그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이제 곧 황제로 한 6개월 만에 등극을 하실 거고, 그럴 때면 초대 총리로서는 이재명 씨가 될 수도 아니겠나. 나는 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장기표나 이재명이나 정인태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그렇게 될 수도 아니겠나 할 정도로 이재명 씨는 그래도 고든 분이다. 나는 돈 받았다 생각 안 들어요. 그리고 돈 받은 자가 범인이고, 이제 작물을 나눈 사람들이 도둑이다. 이제 그런 것을 들고 왔더라고. 그러니까 이재명 씨도 훌륭하고, 그렇지만은, 이제는 이 시대 정신이, 허경영 총재님이 이제 나와야 될 시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씨는 대통령이 될 수가 없어요. 전에 이재명 씨가 하여튼 무슨 강연을 할 때 자기가 한 말이 있어요. 아이고, 허경영 총재님이 대통령에 같이 내가 놓으면은 나는 큰일 난다 그러더라고. 그 말이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게 고려대 가가지고 자기가 강의할 땐가 아마 그 무렵에 그런 말을 한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 이제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둑이 많다는 것은 정말 맞는 말이라고 허경영 선생님이 한 말인데, 그 정말 맞는 말이다. 그래 하면서 그 다음에 이래 보면은 허경영 총재님이 대통령이 직접 나왔으면은 나는 안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 투로 이야기한 게 있다고. 맞죠? 잽도 안 되는 건데 워낙 이제 이렇게. 그리고 오늘 이제 오늘이 아니고 18일 날 총재님께서 이제 대통령 예비 후보 등록하시고 현충원에 가서 이제 거기다가 메모지를 적을 때에 그 뒤에 가서 따라가신 분들이 보니까 최서원 씨도 있고 김영수 고모님도 있고 또 경호하시는 분들도 있고 송승건 사무총장님도 있고 나머지 몇 분은 내가 이름 모르겠고 세 사람은 내가 알겠더라. 송승건 사무총장, 최서원 씨, 김영수 고모님 있대요. 거기 한 8사람만 들어가는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총재님께서 이제 방명록에 어떻게 적었느냐니까 내가 요거는 꼭 이제 내가 영상 기록에 남겨놔야 될 것 같아서 내가 이제 오늘 내 잠도 안 자고 지금 일하는데 지금 2시가 다 돼가네. 이거 2시간 자고 또 일어나서 또 회사 가야 되겠네요. 조국 영영 들이시여. 조국 영영 들이시여. 조국을 세계 통일의 국가로 우뚝 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은 넘어서 가지고 세계 통일을 하겠다는 것을 이제 이렇게 조국을 세계 통일의 국가로, 세계 통일을 추진하는 그런 핵심적인 추진하는 그런 주역이 된다 이 말이지. 세계 통일의 국가로 우뚝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적었다고. 그리고 이제 2021년 10월 18일 국가혁명당 대통령 후보 허경영 한글로 한번 적고 또 그 다음에 한자로 허경영 적고 그랬어요. 이름을 2번 적었어요. 한글로도 적고 한자로도 적고. 내가 메모를 해놨는데 요 2개. 그러니까 오늘 이재명 씨는 돈 받은 자가 범인이고 작물을 나눈 자가 도둑이다. 이런 말을 자기가 했고, 총재님께서는 이제 조국 영령들이시여 조국을 세계 통일의 국가로 우뚝 세우겠습니다. 요 기지를 내가 영상 기록으로 남깁니다.
에, 그리고 뭐 지금 어쨌든 이제 오늘은 예비후보 등록을 하신 거는 이제 하셨고, 지금 윤석열이가 이제 이재명 씨한테 말을 아주 거칠게 하고 있다. 그리고 두 민주당하고 국민의힘당에서는 정말 그 죽게 하면 살기로 지금 싸우고 들어가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 그 아래도 이야기했었다만 그 당파 싸움 때 뭐 동인, 서인, 남인, 북인, 노론, 소론, 청론, 탕록, 뭐 골북, 육북 뭐 이렇게 가지고 막 나눠져 가지고 어떤 데서 이렇게 정권을 잡아보면 상대판 그 정적들을 그냥 무조리 막 그냥 귀양 보내고 뭐 사약을 먹이 가지고 엄청 많이 죽여버리잖아요. 똑같아요 지금. 똑같다고. 그러니까 똑같더라고 지금 보니까. 그런 상황인데 이제는 그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제 나오셔가지고 정말 그 정치 지도자 교육대 다 가가지고 조용해지는 거예요. 딥스테이트 세력들을 내가 이래 보면은 뭐 미국 대통령 케네디가 이제 죽은 것도 딥스테이트에 의해서 죽은 거고, 닉슨이 이렇게 좀 하야된 것도 딥스테이트 세력들이 개입된 거고, 우리나라 6.25 사변이 일어난 것도 딥스테이트 세력들이 그래 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쉽게 남과 북으로 짜개지게 되고 이렇게 전부 다 딥스테이트 세력들이 카발들이라 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요즘 얼마 전에는 힐러리 남편 클린턴 대통령은 거기 완전 꼬봉이고, 또 내나 오바마도 마찬가지고, 오바마도 완전 똘마이지 쉽게 말해서. 그런데 그게 유엔을 만든 것도 카발들의 세계예요. 카발들 딥스테이트 세력들이 유엔을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 가서는 내가 이렇게 쭉 보면은 그것도 딥스테이트 세력들도 결국 가서는 하늘에서 이제 이 사람들을 이용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용도 폐기가 됐다고. 그러니까 딥스테이트 세력이 이제는 없어져야 될 때가 된 거라고. 그래서 지금 이미 세력이 엄청 이제 이렇게 소멸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약해졌고 거의 다 일망타진이 다 된 것 같아요. 지금 다 된 것 같아가지고 이제 인도에서는 그 박윤수 선생님 이야기 들어보면 봉황 축제가 막 열린다 그러잖아요. 이 박윤수 선생님은 엄청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내하고 나이 동갑인데 꼭 한번 만나보고 싶은데, 만나보기 전에 내가 이제 아메리카 세계사를 좀 완독을 하고 가야 되는데, 뭐 회사 일도 하고 뭐 여러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아직 공부를 못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분이 느끼는 것이 뭐냐니까 봉황 축제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봉황은 황제를 의미해요. 이미 인도에서는 황제가 이제 등장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축제를 지금 이렇게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완전 새천지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밤인데, 밤에는 태양이 없습니다. 밤에 무슨 태양이 있느냐고. 태양은 낮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살았던 시대는 그 밤의 시대를 살은 거예요. 밤의 시대. 그걸 이름하여 선천이라 그런다고. 선천. 이 선천의 시대에는 공자 같은 사람들도 빛을 못 봐요. 인류의 4대 성자를 해가지고 공자라면은 어디 정치를 해가지고 자기가 좀 선한 세상을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은 그 왕이 그렇게 못하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여기 가다가 또 조금 딴 데 옮기고 또 이러니까 한평생 자기 뜻을 펼치지를 못하고 죽었다고, 공자가. 그리고 예수는 어쩌느냐고. 예수는 자기 뜻을 펼치려고 하니까 그 제명이 뭐냐니까 어떤 율법을 어긴 죄지만은
그 당시 사회의 어떤 그 흐름을 이렇게 그 당시 유대인들이 있었던 그 흐름을 그 반역한 그런 사람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형을 당해 죽어버렸잖아. 그러니까 예수의 그 당시 현실적으로 보면은 그 요즘 말로 하면은 수갑 차고 형무소 가가지고 사형당해 죽은 사람이라고. 뜻을 펼치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십자가형에 처해 죽었다 버렸다고. 그리고 4대 성자 중에 한 명이 또 소크라테스가 있어요. 소크라테스는 또 뭐냐 하니까 그 사람들도 이제 아테네의 젊은이들을 이렇게 이제 젊은이들로 하여금 바른 생각을 못 가지도록 그렇게 한 그런 죄가 있어가지고 쉽게 말해서 독배를 먹고 죽었잖아요. 독배. 그러니까 사약을 먹고 죽었잖아요.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고, 다 요즘 말로 하면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하면 내나 검찰청사에 가가지고 수갑 채워가지고, 요즘 뭐 수갑 채우고 뭐 이런 거는 없어졌지만 얼마 전만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도 수갑을 차고 이렇게 검찰청장에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뭐 그랬잖아요. 내나 그런 식이에요. 그래가지고 박근혜는 아직 살아있지만은 소크라테스도 그래가지고 처형당해버렸다고. 독배를 마셨다고. 그리고 석가모니도 또 마찬가지예요. 석가모니도 한평생 자기 사촌이 그 제바다타한테 내 암살 위기를 당했다고. 그래가지고 뭐 여러 번 당했지. 결국 그런데 그것도 죽을 때도 뭐 열반에 들었다 하는데 하여튼 죽을 때도 음식에다가 독약을 넣어가지고 그거 먹고 죽었다고. 뭐 독버섯 요리를 잘못 먹어 죽었댔는데 그것도 이래 보면은 결국 암살에 그 사람들이 성공을 했다고 볼 수 있지. 그래가지고 죽어버렸다고. 그러니까 이때까지 살아온 선천시대에는 성자들이 뜻을 펼칠 수가 없는 세상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선천이라 그러는데 선천이 가고 후천이 온다면 완전 새로운 시대가 온다고요. 새로운 시대가 오는 것을 이때는 밤의 시대를 살았는데 이제는 낮의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심 본태양 허경영 신인님이 이제 옴으로써 이러한 인간이 막 진짜 검수와 같은 그런 세상이 가고 이제는 공존 공영의 시대로 이제 간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신인님께서 이제 오신 거라. 이제 이때부터는 선한 사람들이 영대가 밝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세상에 이제 등장을 하니까 이런 사람들은 욕심이 없다고. 사심이 뭐 아래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사람이 사는 데는 덕 있는 사람을 쓰고 하늘은 사심이 없는 사람을 쓴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심이 없다는 것은 뭐냐니까 이미 천지가 내가 한 몸이 됐다는 것을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대가 밝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지가 나가 한 몸인데 뭐 아무런 무슨 화천대유에 50억을 주든지 500억을 주고 오늘 보니까 무슨 변호사가 1000억을 받았다더라고. 그래서 구속돼가지고 지금 이제 검찰청에 불려가가지고 내일 모레면 구속영장이 떨어진다는데 그 1000억을 받았다, 50억을 받았다, 500억을 받았다 이러면 눈이 뒤집히지고 이렇게 하는데 천지가 하나가 된 사람으로 봤을 때는 그거는 먼지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 세상에 들어서니까 부정부패가 있을 수가 없지. 천지가 내가 하나인데 말이야. 그런 사람들이 이제 신인님을 알아보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갈 때 무보수 명예직이라도 명예도 없어도 좋아요. 무보수랑 아무 관계 없어요. 배당금 주는데 코로나 긴급 생계지원금 이렇게 받으면 실제 이 이야기는 내가 좀 오래됐어. 내 유튜브 끝까지 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한마디 하겠는데 신인님께서 이제 대통령 출마를 하시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는 이제 딴 데서야 지금 민주당이나 국민의힘당에서야 국가 보조금을 받잖아요. 거기 때문에 선거 자금에 대해서는 별 신경을 안 쓰지만 여기서야
무에서 유를 만들어 가지고 해 나간다고. 그러니까 참 진짜 완전 천사를 내가 할까 싶어서 이렇게 해보니까 내 집을 담보로 해서 이때가 대출을 단 1전도 안 받아봤는데 집을 담보로 해서 이제 해가지고 그 완전 천사를 받아오려고 이제 문의를 해봤다고. 문의를 해보니까 집사람을 데려와라 그러더라고. 이거는 거짓말 아닙니다. 여러분도 만약에 뭐 혹시 내 유튜브 보시는 분이 있으면은 집을 담보로 해서 요즘 또 잘 안 돼요. 안 되는데 몇 달 전에는 거기 정 안 되는 건 아니었거든. 그럴 때에 집사람을 데려와라 하더라고. 같이 와라. 그게 언제부터 그렇게 됐습니까? 물어보니까 한 2, 3년이 됐대요. 그래서 참 못했지만은 코로나 코로나 긴급 재난지원금 1억 받으면은 뭐 거의 뭐 다 이제 얼마 뒤에 이제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럼 총재님께서 대통령이 된 건 이미 정해져 있는 사실이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가만히 있는 건 아니잖아요. 최대한대로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그때 되면은 이제 그때 내가 완전 천사를 받으려고 하니까 좀 늦지. 늦은 데가 좀 미안해요. 그거 받으면 완전 아니 총장님께서 말이야 그 뭐 판공비도 없지. 예? 뭐야 판공비도 본인 돈으로 쓰신다고 하니까 뭐 그거 없어도 뭐 배당금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나는 코로나 긴급 생계지원금 놓으면 바로 이거는 완전 천사 받아도 쓸 줄도 모르는가 봐. 나는 손으로 오링하는 것을 총장님께서 직접 여러 번 저하보고 몇 번을 확인시켜 주더라고. 한 뭐 대여섯 번 이렇게 확인했는데 나는 뭐 거기에 대해서는 배를 그게 없어요. 우리 집사람이 이제 그거는 잘할 건데. 그리고 우유 가지고 우유에다가 총장님 그 사진을 붙여놓으면은 딱 분리되는 것을 어제 내가 진례 영성센터 가서 직접 보고 이랬는데 나도 그런 것도 나는 좀 잘 신뢰를 안 해요. 왜냐하면은 중요한 것은 자기의 그 깨달음 이게 있어야 절대 변동이 없어요. 사람이 무슨 아픈 것을 몸을 나섰다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변질이 많이 돼요. 그 이야기 또 다음에 하기로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52분까지 뭐 본 사람이 있겠습니까만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는 코로나 긴급 생계 지원금 받으면은 좀 늦었지만은 대통령 선거 끝났지만은 끝나고 난 다음에 받았지만은 그때 완전 전설을 받으려고 합니다. 활용법은 나중에 차차 하기로 하고. 예, 그때는 지금은 그때도 거기 이제 좀 하늘공원 이제 그때도 좀 지어갈 거고 지어갈 때도 쓰고 총재님께서 이제 또 판공비도 없이 이제 움직이 나갈 때 필요하잖아요. 필요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있으나 마나 그게 원래 없었던 건데 돌아왔으면 또 나가버리면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배당금 받고 이렇게 하면은 요즘은 적게 먹어서 많이 먹어서 항상 탈이지 적게 먹어서 탈 나는 건 없어요. 오히려 적게 먹어야 건강하고 그렇지. 영상 기록에 내가 남겼는데 오늘은 말이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딥스테이트 세력 아까 이야기하다가 좀 말아버렸는데 그래서 딥스테이트 세력들이 그 미국을 움직이는 미국 대통령을 이렇게 움직였던 그런 세력들인데 그것이 이제는 빛을 잃는단 말이에요. 선천이라는 시대가 끝이 나니까 이제 이것이 없어지고 이제는 본신 본태양 이제 허경영 신인님의 이제 세상이 되니까 밝아진다 이 말이야. 밝아지니까 낮이 되니까 이제는 새벽이라고요. 좀 새벽이지. 새벽 지금 해 뜨기 직전이 제일 춥고 이제 그러는데 이제는 이제 해가 이제 떠오르잖아요. 이 떠오르는 이 태양을
태양의 기운을 이 천지에서 막을 자가 없어요. 허경영 총재님의 그 강력한 이 기운을 이 세상 사람 누구라도 막지를 못해요. 지금 하마 지금 그 좀 죽기 아니고 죽기 살기로 지금 치고받고 싸우는데 앞으로 이제 진짜 후보가 확정되고 나면 11월 5일 이후로서는 얼마나 이제 서로 간에 치고받고 싸우겠느냐고요. 진짜 난장판이 되면은 국민들이 그 신문을 낼 거예요. 뭐가 뭔지도 모르고 1월 8일에 참신하신 이제 우리 허경영 신인님께서 나오셔가지고 TV 토론에 나오셔가지고 참 TV 토론할 때 얼마나 재밌겠느냐고. 사람을 이제 많이 웃기기도 하고 웃기면서도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이렇게 뭐 진짜 뭐 부시를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이렇게도 뭐 트럼프를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가짜 사진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뭐 TV 토론 뭐 국민의힘당에서 지금 이번 달만 해도 10번을 해요. 국민의힘당 후보 뽑는데. 근데 진짜 대통령 후보 나와가지고 할 때는 TV 토론이 엄청 많이 할 거래요. 할 때, 그럴 때 이제 트럼프가 이제 정식 대통령이 돼서 이제 올 확률이 많다고.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게 드라마는 모르는 게 재미가 있어요. 이렇게도 되고, 그러니까 아주 그거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라나 회장님 이야기 보면은 아래도 이야기했습니다만 10월 말쯤 되면은 미국 사람의 한 80%가 이제 정신이 깨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때쯤 되면은 트럼프가 자기가 이제 백악관을 나가면서 나는 곧 돌아온다 그랬는데 뭐 몇 년 며칠 날 돌아온다 이야기는 안 했지만 곧 돌아온다 그랬다고. 돌아오는 것이 10월 말 지나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하고 맞아 들어가잖아요. 그 국민의힘당 대선 후보 확정되는 거 하고 맞아 들어간다고. 그 무렵에 이제 트럼프가 정식 미국 대통령이 되고 이거는 전에하고는 틀려요. 전에는 미국 대통령이 있을 때 딥스테이트 세력들의 꼬붕이라고, 꼬붕, 똘마이들이라고. 그런데 지금은 트럼프가 올 때는 딥스테이트 세력들은 이미 이제 거의 다 정리를 했다고 말이죠. 거의 다 정리를 하고 FBI다 CIA에서도 그 대통령 말을 잘 안 들었거든. 트럼프가 자기가 한 4년 정도 할 때도 하도 딥스테이트 세력들이 꼬붕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그 딥스테이트 세력들은 많이 일망타진됐으니까. 그리고 저 관타나모에 많이 끌려갔다고 하니까 이것은 왜 모르느냐 하면은 이거는 군사 비밀이다 말이에요. 군사 비밀 조직이 움직이기 때문에 보도를 지금 안 하고 있어서 그러는데 이게 좀 있으면 밝혀질 거예요. 밝혀지게 되고 나면은 미국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힘이야 세지만은 진짜 힘 있는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트럼프가. 그래가지고 참 진짜 한번 찾아온다든지 이래가지고 되면은 그것도 엄청난 그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머리에 돌멩이가 있어도 이제 내년 1월 달쯤 되면 이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이 됐겠구나.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도 깨닫게 된다고. 그 깨달았을 때는 뭐 대통령 대리 제도는 없어요. 지금은 100회분 뭐 1000만 원 내면은 대통령 대리가 되잖아요. 되지만은 12월 말 지나면은 안 되거든. 안 되는 것은 뭐냐고. 또나게나 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머리에 돌멩이가 들은 사람도 이거 허경영 총재는 대통령 되겠구나 안다고. 알 때 아이고 이거 1000만 원 내고 1000만 원 내고 100회분 강연비 1000만 원 하면 많다고도 생각하지만은 실제 뭐 집을 하나 살려면은 보통 뭐 3억 4억 5억 하잖아요. 거기에 비하면은 1000만 원은 적잖아. 그럼 1000만 원 내고 대통령 대리가 된다 이러면 아이고 하자 이러겠지. 이거는 화천대유보다 100만 배 1000만 배 더한 거잖아. 화천대유보다 이거는 왜냐 대통령 대리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죽을 때까지 하고 자기가 죽고 나면 그 자손이 하고 또 그 자손이 죽으면 또 그 자손이 하고 이렇게 뻗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신인님께서 오셔가지고 특혜를 준 거라고 이게. 그러니까 눈치 빠르고 이 지혜스러운 사람한테만 이게 보이는 것이 대통령 대리 제도다 이 말이에요. 어려울 때 물 한 그릇 주니까 내가 아래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 주다 베너가 예수가 이제 그 아까 십자가형을 그 사형 언도를 받고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메고 올라갈 때 그 십자가가 굉장히 무거워요. 그게 그냥 가벼운 게 아니라고. 그 무거운 걸
메고 채찍을 맞아가면서 올라갈 때 목이 말랐단 말이에요. 목이 마르니까 청년 배너가 이제 물 한 잔을 주었거든. 그 물 한 잔 마시고 난 다음에 그날 저녁에 이제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번개가 치면서 자기 어머니하고 자기 누이 동생이 말이야 문둥병을 그래 났었잖아. 그 물 한 잔 준 거하고 물 한 잔 준 거에 10,000배, 10,000배, 1,000,000배의 그 기적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건 마찬가지예요. 지금 허경영 신인님께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래 와가지고 하늘의 뜻을 지금 현재 이 뜻을 지금 이루고 있는데 이때에 참 물 한 그릇 주는 거와 같은 거야. 명패를 한번 한다든지 축복 뭐 100만원을 하고 한다든지 대리 100회분 강의비를 낸다는 것은 물 한 그릇 준다고. 그럼 거기에 대한 그 고구마 이론이라고 있잖아요. 부모님께서 말이야 자기 아들한테 용돈을 주잖아요. 용돈을 뭐 1,000원이나 2,000원을 주는데 그 애가 말이에요. 다 갔다 오면서 학교 갔다 오면서 자기가 맛있는 거 안 사 먹고 자기 어머니한테 어머니 좋아하는 고구마를 이렇게 사가지고 어머니 요거 잡수세요. 아이 뭐냐 이러니까 어머니께서 준 용돈을 내가 아껴가지고 이렇게 어머니 고구마 좋아하시니까 사왔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특하게 생각하느냐고 어머니가. 얼마나 잘해주겠느냐고. 그런 거예요. 그렇듯이. 예, 그러나 이제 1월달쯤 되면 모든 사람들이 알고 이제 대들었을 때는 이미 이제 그거는 제도가 없어져야 되는 거지. 그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당나라 때 이름도 모르겠네. 시장에 말이야 빗장사가 나와가지고 이 빗으로 머리를 까보면은 이 흰머리가 까맣게 되고 알았던 이도 난다고. 알았던 이가 난다고 하니까 딥스테이트 세력들이 그 기술이 엄청 많아요. 많은데 일반 사람들이 쓰지 못하도록 자기 비공개로 하는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빨 나는 거 그게 있어요. 그 이빨이 빠진 사람한테는 지금 현재 우리가 임플란트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임플란트 시대는 이제 지나가요. 그게 이제 딥스테이트 세력들이 이미 거기 나와 있어요. 어떻게 이제 잇몸 치료를 잇몸에다가 어떻게 자극을 주면은 이빨이 다시 나는 기술을 이미 나와 있다고. 거기 이제 그래 되니까 좀 있으면은 임플란트 치과에 가서 임플란트 하는 시대는 이제 지나갔다고 보면 될 거예요. 이가 날 수 있는 그런 것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동부에서 서부로 가는데 3초 만에 3분인가? 3분 만에 가는 그런 기술이 좀 나와 있대요. 하여튼 간에 꿈의 시대입니다. 너무너무 살기 좋은 시대가 이제 열리잖아요. 그리고 다시 젊어지는 시대도 오고 말이야. 그러니까 참 어려울 때에 요 고비만 넘기면은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 되는 요 고비만 넘기면은 파라다이스가 된다. 지상 성경세계, 대동세계, 새하늘 새 땅이 된다 이 말이야. 허경영 총장과 더불어서 그래 돼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참 진짜 허경영 총장의 유튜브 강의를 딱 들으면서 계속 듣고 싶고 또 듣고 싶고 하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모여서 한 번씩 이렇게 있으면 너무너무 반갑고 좋아요. 다 그런 분들이거든. 그러니까 진례 보면은 진례 위원장님이 백반성 위원장님이신데 이분이 그렇게 허경영 총재님의 강의를 듣고 만나봐야 되겠다 싶어서 무조건 서울에 가가지고 말이에요. 서울에 그 고속버스 터미널 내려가지고 무조건 종로 갑시다 이럴 때 택시 타고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어떻게 하든지 간에 피카다리 극장을 찾아가가지고 총재님을 아련하고 뭐 지금 이렇게 늘 총재님을 따르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같이 이제 모임을 하니까 참 반갑고 그렇죠. 또 그 중에는 또 보면 또 사람을 또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다단계 그런 걸 하면 안 되지. 그런 거는 절대 그런 신법을 또 가진 사람은 곤란하고 또 사람이 항상 뭐든지 사람이 섞인 데는 기본 양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든지 양보를 하고 나로 인해 가지고 저 사람이 어떤 피해를 조금 입었다 이러면은 그걸 갚아야 돼요. 내년에 코로나 긴급 생계지원금 1억 원 놓으면은 반드시 갚아 그거를. 내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같은 당원이지만은 자기가 어떤 일을 하자 이래가지고 상대방을 몇 천만 원 손해를 끼친 게 있으면은 코로나 긴급 생계지원금 1,000만 원만 생겨도 아이고 감사한 거 아니에요. 생각지도 않은 1억이 들어오면은 자기가 내가 손해를 끼쳤다 하면은 그거부터 먼저 갖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감투라고 하는 것은 남이 쓰고 있는 감투도 빼앗아 가지고 자기가 쓰려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 참 별의별 사람도 있어. 참. 아이고, 내 참 말을 그렇게 못하겠는데. 또 무슨 코로나 조금 전에 뭐가 생각나더만 갑자기 잊어버렸어요. 참 별별 사람 다 있으니까 여기도. 자, 오늘은 뭐 이 정도, 그래도 1시간 정도 이야기해버렸네. 말을 못해서 미안합니다. 자.